지금 저런 말씀하시는 거는 어찌 보면 언론의 관심을 좀 끌기 위한 말씀일 수도 있고 예. 더불어서 나도 있다라는 이제 어떤 존재감에 대한 표시. 그럼 용산에 어필. 지금 나도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지금 많이 드러나 있지 않으신데 예. 안철수 의원이 사실 국민의힘의 특정 정치 세력을 같이 들어왔지만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두각을 나타내려는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번에는 아주 적시에 안타를 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모욕감 예. 또 지금 할 얘기들을 그대로 되갚아준 셈인데 예. 그렇게 나를 그 윤환연대 얘기했다고 그렇게 모욕 주고 여러 가지 그 일이 있었는데 그 결과로 만들어진 지도부가 예. 지금 이 정권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되갚은 안철수. 나는 의심한다 이 뜻일까? 앞서 전에 들어서 이상 토크에서 안 의원 나오셨죠? 이 얘기 좀 하셨는데 뭐 애정이 있어서 뭐 영상 만평에서는 애정이 있어서 그렇게 설명이 됐는데 진짜 이유가 뭔지 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안철수 의원의 발언도 있고요. 앞서서 이진복 정무수석의 얘기도 있습니다. 연속해서 들어보시죠. 안윤 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실의 참모들을 간신배로 모는 것은 정말 굉장히 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후보들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을 의도적으로 끌어들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후보들이 그걸 아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들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말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당무 개입성이 아닌가요? 이것 자체가 헌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도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것 때문에 대법원 실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남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예. 본인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안 생길 텐데 참 좋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다. 아, 이게 뭐 서로 주고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받아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앞서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 지금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윤기찬 변호사와 김유정 전 의원님은 이 안철수 의원의 지금 이 물음표가 찍힌 이 생각이 뭘까를 좀 이따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앞서서요. 그동안 안철수 의원이 겪었던 일들이 여기 정리돼 있어요. 대선 때 단일화, 전당대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리고요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아무 일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다. 뭐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다. 이런 얘기 그리고 받아친 말도 있고요. 자 이런 걸 겪은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 이 파문과 관련해서 저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랬을까? 이 얘기를 좀 하나씩 추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윤기찬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안철수 의원이 지금 용산에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그래서 저 물음표. 예, 지금 용산에 하고 싶은 말. 근데 아직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뭘 하고 싶은 건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안철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안철수라고 저는 철수하지 않는다. 그 철수는 어디에서 철수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치 세력에서 철수하지 않는다. 아, 또 영상과의 관계에서 철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의 어필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했거든요. 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긍정적인 평을 해서 대통령의 그 속내를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이진복 수석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어찌 보면 충고성 발언을 한 것이고 대통령과 관련된 척을 지르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다는 이거는 오롯이 이진복 정무수석을 향한 말일 뿐이다 이겁니까? 저는 관심을 끌 만한 멘트를 생각해내신 것 같고 사실 이전과는 약간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전에는 예. 먼저 안철수 의원께서 윤한연대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대통령실이 마치 특정한 후보를 염두에 둔 것처럼 오해하기 십상이다라고 예.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라고 경고성 말씀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먼저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 말도 안 하시면 이렇게 할 일도 없다라는 이제 순서에 관련된 표현이었는데 예. 지금 약간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진복 수석이 그런 말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부인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저런 말씀하시는 거는 어찌 보면 언론의 관심을 좀 끌기 위한 말씀일 수도 있고 예. 더불어서 나도 있다라는 이제 어떤 존재감에 대한 표시.
그럼 용산에 어필. 지금 나도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지금 많이 드러나 있지 않으신데 예. 안철수 의원이 사실 국민의힘의 특정 정치 세력을 같이 들어왔지만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좀 두각을 나타내려는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예. 어쨌든 다음 총선이나 다음 대선 후보 과정에서 본인도 있다라는 어떤 존재감에 대한 어필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나 지금 여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 그러니까 나 지금 정치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이거를 하고 싶어서 저런 말을 꺼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몇몇 분들이 총선 전에 뭐 당을 차리니 예. 이 정치 세력과 결별해서 아. 차리니 어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이른바 일부, 제3당 뭐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제3당이라고 표현하기까지 뭐 해도 예, 예. 일부 공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일부 정치 세력이 예. 당을 만들거나 다른 당에 나가서 합친다라는 이제 이런 일부 시각들이 있는데 그런 시각들을 놓고 보면 나는 안 나간다. 나는 여기서 뭐 여러 예. 가지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필이 아닐까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은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이 용산에 하고 싶은 말 또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거 먼저 좀 추정해 주시죠. 저는 뭐 윤기찬 변호사님처럼 그렇게 깊게 생각은 못 해봤고요. 예. 지금 딱 저 빈칸을 봤을 때 그야말로 속내를 얘기해 보라면 예. 쌤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나한테 그러더니 뭐 이겁니까?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아, 사전 투표 직전에 정말 예. 우여곡절 끝에 단일화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뭐 편의점 캔맥주를 사다가 극적으로 이제 밤사이에 이루어졌다. 저희가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아 드디어 단일화가 됐구나 예. 이런 소식을 들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대선 과정이 있었고 또 인수위원장을 했고 예. 또 전당대회 출마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했던 안철수 의원에게 심지어는 색깔론까지를 아. 씌웠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련의 과정 그리고 그랬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준복 수석의 그런 이야기들 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굉장히 어찌 보면 본인이 단일화를 위해서 했던 결단에 비하면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차곡차곡 마음에 담아뒀을 텐데 심지어 이제 온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 진보나 보수 진영을 떠나서 안철수 의원에게 색깔로는 좀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모두가 예. 하셨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계속 참았고 타이밍 뒤늦게 이제 뭐 한마디를 하고 했었는데 예. 이번에는 아주 적시에 안타를 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모욕감 예. 또 지금 할 얘기들을 그대로 되갚아준 셈인데 예. 그렇게 나를 그 윤환연대 얘기했다고 그렇게 모욕 주고 여러 가지 그 일이 있었는데 그 결과로 만들어진 지도부가 예. 지금 이 정권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뭐 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뭐 겉으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속내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 봐 쌤통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종욱 변호사께요. 이 국민의힘 내부상 그래도 많은 분 알고서 듣고 계시니까 내년 총선 즈음에요. 안철수 의원의 지금 지역구 아까도 이상 토크 잠깐 나왔거든요. 분당 갑인데 이거 공천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여곡절이 있을 것 같습니까? 먼저 이제 저 칸을 채우는 거 있잖아요. 예. 제 생각하고 이게 똑같은 답이 없어서 예. 조금 이것 먼저 좀 한 말씀해 말씀 보시죠. 드리면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예. 저 아무 말 안 하면 이게 아무 일도 없다는 거는 반어법으로 보면 돼요. 이 말은 이게 부적절한 나쁜 짓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경고한 거다. 옛날에 저 이진복 수석의 경고는 뭐냐면 예. 안철수 후보가 그 당시에 윤안 연대다. 그렇죠. 그 얘기를 이런 강조했어요. 게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는 아니 대통령하고 일개 후보하고 어떻게 연대가 되느냐. 예. 이런 게 부적절한 말을 하니까 경고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이진복 수석이 그런 말 안 했으면 청와대가 안 나섰을 텐데 너 부적절한 예. 말을 하니까 나섰다 이 뜻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안철수 이번에 의원이 되돌려준 것도 예. 결국에 이진복 수석이 공천 개입 잘못을 했다. 예. 이런 뜻입니다. 그걸 전제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공천 개입 한 게 이게 부적절하다. 이런 일 안 했으면 나도 이게 비판 안 할 텐데 예. 왜 이렇게 개입했느냐. 이렇게 저는 그런 뜻으로 되돌려준 거다. 서로 이게 부적절한 걸 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예. 그때는 청와대가 안철수 의원이 부적절한 발언했고 이번에는 안철수 반대다. 의원이 볼 때 이진복 수석이 그 발언했다. 예. 이렇게 보고 저렇게 비판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공천 문제는요. 예. 뭐 제가
보는 이제 그 아무래도 이게 김은혜 수석이 원래 자기 지금 지역 있단 아닙니까?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대통령실에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은혜 수석이 다른 지역을 알아봐야 될 겁니다. 아, 그렇게 전망하세요? 거기 가서 이게 다시 내 지역이 옛날에 내가 했으니까 돌려달라. 이게 아. 도리상이나 여러 가지 이게 힘들고 저는 안철수 의원이 이제 보궐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 한 번 정도는 이게 기회를 더 줘야 되고요. 오. 그 지역은 이게 김은혜 지금 수석이 욕심내면 안 되고 예. 다른 지역을 알아봐야죠.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일단 이 얘기가 사실은 태영호 최고위원 얘기를 하면서 이진복 정무수석까지 가고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녹취록,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녹취록의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는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내 시각은 조금씩 갈리고 있습니다. 당사자 말대로 에이 그게 가능해? 라는 쪽과 무슨 소리야? 이거는 뭔가 수상하도 너무 수상해? 이런 쪽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분 정수석 그때까지 못할걸요. 본인도 공천 걱정해야 될 판에 예. 무슨 공천 이야기를 실없는 이야기예요. 저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뭐 수십 명 내려온다 그러는 내려와 봐도 당신들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낮다. 이렇게 화살을 맞을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뭐 공천을 거론해서 뭐 무슨 뭐 압박을 가한다, 딜을 한다 이거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태영호 의원 말이나 이진복 수석 말을 저는 믿지 못하겠어요. 아, 예. 그 국민들은 누구나 지금 국민의힘의 우두머리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지금 누가 당 지도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실이 어지간한 언론이나 기자들이나 또 뭐 무슨 이런 데에 대해서는 막 고발도 하고 잘하잖아요. 예. 태영 의원이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정무수석이 공천 협박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네. 대통령실이 태영 의원을 고발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거. 네. 자, 윤경호 소장님. 뭐 진위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당사는 부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또 의심하는 쪽도 지금 뭐 유승민 전 의원처럼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는 상황에서 그런데요. 일단 그 진위 여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혹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아무래도 총선이 이제 1년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천 얘기, 공천 걱정하게 되거든요. 혹시 공천을 의식한 자기 정치 더욱더 강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그런 불안감의 발로다. 예. 태영호 의원도 그렇고요. 그러나 이진복 정무수석은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은 게 예. 저기는 뭐 정무수석이라고 거창하게 붙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비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비서가 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은 하지만 예. 저런 주변에 뭔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언행이나 꼬투리를 잡혔다는 건 그건 대통령의 뜻이구나라고 당연히 국민의힘 내의 구성원들에게 읽히게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간에 그런 소문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1년 남은 상황에서 용산이나 아니면 용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 주로 윤 대통령의 측근 세력들을 몇 명 정도 징발을 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 중이더라. 예. 이런 근거가 있든 없든 얘기들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데 이진복 정무수석 같은 저런 얘기가 딱 거기 하나 더해지니까 이게 사실이구나. 그런 얘기에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뭐 그런 거예요. 저는 태영호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이진복 수석이나 강력히 예. 부인했어요. 저런 걸 보면서 이 꿩이라는 동물을 또 생각했습니다. 예. 꿩은요, 지가 궁지에 몰리면 일단 지 대가리를 어딘가에 쳐박고 눈을 감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몸을 숨긴 걸로 생각하고 지가 한 행동으로부터 예. 다른 동물들이나 아니면 바깥에서 지를 쳐다보지 않는 걸로 착각을 해요. 지금 영락없이 태영호 최고위원이나 이진복 수석이 저렇게 부인하고 손사리를 치는 거 예. 저게 이 상식을 갖고 보는 분들은 과연 저 거짓이구나라고 예. 얘기할까요?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에 들어있는 얘기들은 너무나 구체적이잖아요. 예. 그거는 아무리 얘기를 지어낸다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지어내는 건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점에서 예. 이 결국 공천을 둘러싼 이 각자 도생이 앞으로 굉장히 치열해지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들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심의 시선은 존재하는 거고 당내에서도 약간 시선이 갈리고 있고 뭐 이런 모습입니다.